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규정은 모호한데 적용 범위는 넓어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를 손볼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배임죄로 기소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방안이지 이 대통령의 면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인데요. 대북 정책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우선 대화 분위기만이라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고려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통된 사회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의 검찰 업무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습니다.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않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항소와 상고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오랜 철학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원소속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차질은 없을 것이고 이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검사들이 관여할 방안을 찾겠다며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40명 전원이 일제히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진행하는 사건만 끝나면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최근 정부 여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추진한 검찰청 해체로 인한 혼란을 꼽았습니다. 특검은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한 형태인데 자신들이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으냐면서 민준기 특검을 향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검사의 역할이나 검사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언론 등에 알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마치고 나면 복귀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며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검사들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관련 질문에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직접 전달받은 건 없었다며 구성원 모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계속해서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최상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처음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서 용납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심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시기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법무부는 이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호주 대사 인사검증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실제 출국 금지를 해제한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 조사까지 마치면 이제 해당 의혹 역시 수사 외압 의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던 시기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이 전 비서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오늘 법원에서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엽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지난 2022년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원정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한 총재에게 흘려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4억 원대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원 운영사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A요양원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토지, 건물 같은 유형자산의 가액도 50억 원이 넘는다며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처분으로 중대한 경영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전 세계 미군 부대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에서는 미국의 핵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네, 잠시 전 나온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요구한 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하는데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당시 김정은과 세 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도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만 이 비핵화라는 직접적 언급은 안 했다는 것이 이번 반응에 주목할 점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이 북한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또 자신은 아직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대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하루 이후에 20일 논평을 내고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데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전제 조건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백악관의 언급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 아래 대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다소 달라진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소식인데요. 전 세계에 복무 중인 지휘관들을 미국이 소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 정군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기지에서 미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72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자신이 핵을 재건했고 핵을 업그레이드할 거라면서 핵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We're 25 years ahead of Russia and China in submarines. Russia's actually second in submarines. China's third, but they're coming up. They're coming up. They're way lower in nuclear too, but in 5 years they'll be equal. They're coming up.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군의 우선순위가 본토 수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이민 정책인 국경 통제, 또 이민자 단속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지금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군대의 목적은 감정 보호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거라며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 이제는 실력을 기준으로 군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헤그세스 장관도 오늘 연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군 내에서 인종과 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정치적 올바름의 리더십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사회적 이슈가 아닌 전투력 강화에만 집중할 거라면서 오늘부터 병과의 기준이 남성 기준이 될 거라며 뚱뚱한 군인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Frankly, it's tiring to look out at combat formations or really any formation and see fat troops. A brand new private or a 4-star general, you need to meet the height and weight standards and pass your PT test. 또 여군에 대해서도 남성과 같은 체력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앞서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라고 지시를 했죠. 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의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방어가 아닌 전쟁 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고위급 물갈이도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리더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면서 다음 달 군 혁신과 역량 개혁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안착을 강조했고 공통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들어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도열한 전통 의장대, 군악대와 함께 맞이합니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시종일관 환한 미소와 함께 대화가 오갑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1차 회담과 8월 2차 도쿄회담에 이어 세 번째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日本と韓国が他のどの国よりも緊密に連携し、頻繁に交流をし、そして毎回シャトル外交の成果が出るような 두 정상은 76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공통 사회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농업, 자살 대책 등을 다룰 협의체 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차 회담에서 협의체 출범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양국 관계부처가 협의를 주도하고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구상을 소개하며 일본의 협력을 당부했고 이시바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함께 행동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회담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언급은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 긍정적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달 퇴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 개선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또 다른 큰 외교 무대가 있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중 정상의 만남 성사로 흥행이 예상되면서 회의 기간 참석 인원이나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경주는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호수를 병풍 삼아 펼쳐진 호텔. 에이펙 회원국 정상 21명과 세계 주요 기업인 등 450여 명이 만찬을 즐길 곳입니다. 갑작스럽게 만찬장이 바뀌었지만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호텔 측 설명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시설과 서비스에 자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21개국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만찬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경제의 위상을 보여줄 2,700제곱미터 규모 경제전시장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내부를 꾸미는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13년 만에 미중 정상의 동시 방안으로 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외빈이 크게 늘 거로 예상되면서 우리 문화와 기술을 알릴 기회도 더 많아질 거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시진핑 미중 회담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게 되면은 세계 이목이 쏠리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로 생각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저력을 선보일 무대는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무대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30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에 눈길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가행사 일정으로 고객의 결혼식을 취소했다가 논란이 된 신라호텔이 예약자들에게 원래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호텔 신라 관계자는 지난 주말 해당 예약자들에게 원래 일정대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11월 초에 예정됐던 국가행사가 취소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신라호텔은 11월 초 예식을 예약한 예비 부부에게 국가행사로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한다며 결혼식 취소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고요. 이후에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당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고려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형벌 규정 110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배임죄 폐지가 핵심인데 가벼운 실수나 단순한 판단 오류도 회사의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호 변경 미신고 같은 가벼운 위반 행위 68개는 앞으로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물립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해온 재계 수건 사업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없애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끝내버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의를 바탕으로 한 경미한 손해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도 배임죄 폐지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입니다. 연속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야당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민생 안건 60여 개가 줄줄이 밀렸다며 법안 처리로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합의되지 않은 법을 단독 처리할 거냐며 반발했는데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필리버스터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시사했습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추석 밥상 민심을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도우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도들을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켜서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고 당사자는 조작이라며 탈당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이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해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꺼내 든 겁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씨 측이 한 명당 1,000원씩 6개월 동안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명단은 수기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1,80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당원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등 민감 정보 또한 요구했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경선이 시작되면 다시 지령이 내려오느냐는 제보자 물음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정 종교와 정당이 유착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며 김민석 총리는 해명뿐 아니라 거취까지 밝혀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총리 하에서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챙겨지기나 하겠느냐. 공세가 채 불붙기도 전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 즉 징계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경 시의원은 사격연맹 부회장과 면담한 걸 조작한 거라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 사안과 무관하며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당은 최근 입당 처리된 모든 당원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 사법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속도감 있는 대응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다음 달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속실장을 부른 전례가 없다는 논리인데요. 국민의힘은 무법 교주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깜짝 조직 개편 다음 날 민주당은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을 호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동지인 만큼 최측근에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회피용 꼼수 인사란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너무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주장이 아닐까. 김현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의사 재배치를 한 것일 뿐이다. 민주당은 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을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전임자들도 출석한 관례가 없는 데다 야권의 묻지마식 정치 공세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죠. 오로지 이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V1 대통령 위에 있는 V0내면서 만사현통, 무법 교주라고 직격했습니다. 존엄 현지를 지키기 위한 여당의 노력이 대단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끌어와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꽉 막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고위공직자들은 학력과 경력, 전과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김현지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을 꼭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증인 선정 주도권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은 여의도에 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이름 빼고 알려진 것 없는 그림자 실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그만큼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측근 지키기에 현직 의원들이 총동원돼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종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노조는 이로써 파업을 철회하고 경기도 시내외 버스도 정상 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막판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경기버스 노사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경기 지역의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 검증까지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증인석이 텅 비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지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 무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법부를 흔든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비밀회동설 가짜뉴스를 처음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은 증인 채택조차 안 했다며 형평성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그 근거를 못 대니까 갑자기 사인회동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청문회를 갖다가.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대선 개입 시도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에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을 도륙하고 아니 뭐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 의견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죠.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에선 전쟁 같은 법사위가 또 반복됐습니다. 법여권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오는 13일 국정감사와 별개로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당의 공격이 집중된 또 다른 인물은 지기현 부장판사죠. 여당 강경파가 제기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변호사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민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넉 달여 만에 대법원이 4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과정과 사실관계, 판단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된 술자리는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만난 2명은 모두 변호사로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일한 뒤 인연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에는 지 부장판사와 2 변호사가 사건으로 얽힌 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해당 술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룸사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 결과도 여기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나는 사이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논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논란이 있을 때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시 씨는 김치냉장고 속에 1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전북 군산의 한 빌라 앞. 피의자 자백을 확보한 경찰이 숨겨진 시신을 찾기 위해 현장에 들어섭니다. 한동안 봤는데 경찰차 불도 안 켜고 있더라고요.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10시 정도 됐어요. 10시. 얼마나 있다 간 것 같으세요? 한참 나갔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0월. 40대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는데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 끝에 1년 만에 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겼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김치냉장고를 사 시신을 숨기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며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집주인 의심을 피했지만 1년 가까이 통화가 되지 않자 가족이 최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인은 같이 살던 다른 여성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과거 범행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며 남성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문자 메시지로 답변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가장을 했고 또 같이 사는 여성분을 통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통화까지 해가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남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미국의 국제 마약 조직과 공모해 이른바 물뽕의 원료인 임시 마약류 GBL을 미국 호주로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시 마약류를 해외로 대량 수출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드럼통과 함께 하얀색 플라스틱 병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모두 이른바 물뽕의 원료 물질인 임시 마약류 GBL입니다. 이렇게 소분된 GBL은 가짜 라벨이 붙은 채 한국에서 해외로 대량 수출됐습니다. 미국 내 국제 범죄 조직과 공모해 시가 159억 원 상당의 GBL 8톤을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호주에도 GBL 23kg을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범은 미용용품 수출 업체를 운영하던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A씨가 취급하던 속눈썹 접착제와 리무버 제조 성분에 GBL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국제 마약 조직원들이 A씨에게 접근하면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가족, 친구까지 동원해 범행을 이어갔는데 밀수출된 GBL 8톤은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한 국제 마약 조직원들을 통해 미국 전역에 유통됐습니다. 1년가량 이어져 온 A씨 일당의 범죄는 끝내 호주 연방 경찰의 꼬리가 잡혔고 첩보를 받은 한국 경찰이 미국 마약 단속국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일당 5명을 검거했습니다. The investigation into the distribution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criminal associates is ongoing, and additional enforcement activity is anticipated in the near future.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만, 일본 등에서 GBL을 들여와 일당에게 넘기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수입 중개업체 대표와 불법적인 목적으로 GBL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 7명도 적발해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자체로서 일군 임시 마약류이기 때문에 유통의 법적 절차 기준을 강화해서 개인 및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138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GBL 1332kg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이 최소 18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서울 화곡동에서 허가받지 않은 담배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만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광고와 택배를 통해서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을 기온이 점점 더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로 서늘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추돌 사고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8도, 대전 15도, 창원은 18.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모레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민영제 노선에도 202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올해 임금은 민영제는 40만 원, 준공영제는 8.5%를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고요. 경기도 시내외 버스 8,400여 대는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부터 민영제 노선의 근무 형태 전환과 준공영제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최종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엿새째 정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이번 화재로 멈춘 647개 시스템 가운데 95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율은 14.6%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또 복구 여부, 대체 수단을 공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가 전상망 복구가 여전히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청구와 입국자 검역 정보 입력이 수기로 이뤄졌고 공인중개사들도 정부 사이트 접속이 불안정해 애를 먹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 단속원들이 거리를 돌며 손으로 과태료 청구서를 써내려갑니다. 원래는 단말기로 차량 번호판만 촬영하면 자동으로 스티커가 출력됐지만 전산장애로 시스템이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기라니까 조금 더 틀릴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는 것 때문에 이 종이가 떨어져 버리지. 이제. 여기에 민원 처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 공무원들이 일일이 유선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해 단속원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하루에 막 200개, 300개씩 하다 보면 그걸 다 수기로 입력한다는 자체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불편이 이어진 건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미리 정보를 입력해 받아둔 QR코드만 스캔하면 검역 심사가 완료되는데 수기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일부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当然有，因为它重复了很多遍都没有办法进去。 종이로 작성을 하고 나왔어요. Q코드를 했었으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관련 각종 사이트 접속이 불안정해 업무 지장에 시달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차츰 복구됐지만 건축물이 아닌 토지 거래의 경우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거기다가 할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추석을 앞두고 물류 대란이 우려됐던 우체국은 우편과 소포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기사를 보고 붙이러 왔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보내는 특급 우편과 우체국 쇼핑은 여전히 이용이 안 되는 등 일부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번 전산망 마비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이중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재해복구 전용센터를 추진해온 건데요. 문제는 18년째 이게 표류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센터입니다. 전산망 마비 같은 비상사태가 생겨도 행정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 센터로 추진해왔습니다. 문제는 2008년에 시작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 계획대로면 2012년 구축돼 진작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거듭된 사업자 선정 유찰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지지부진해 재작년 5월에야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같은 해 11월 정부 통합 전산망 장애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업 계획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추진 방식은 장애가 생기면 복구를 시작하는 수동 백업이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식으로 바꾸면서 개청이 또 미뤄진 겁니다. 일정 부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같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때 구축만 됐다면 다른 센터에 장애가 생겨도 공주센터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늑장 추진 탓에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센터는 올해 완료돼서 기반 인프라가 이제 구축돼서 일부는 소산 데이터를 백업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주센터가 완료되었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DR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내부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67%에 불과해 언제쯤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발화 추정 배터리는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서 정밀 감정에 들어갔고요.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방독면을 쓴 감식 반원들이 배터리 전압을 확인합니다. 발화 지점에서 확보한 것으로 남은 전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배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확보한 발화 추정 배터리 6개 모두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발화 추정 배터리에 대해 대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차 감정을 진행한 뒤 국과수 본원에 2차 감정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4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이 없다 보니 5층 발화 부위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3D 스캐너도 동원돼 화재 현장에 대한 재구성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배터리 이전 작업을 위해 비상전원장치 전원을 끄고 작업하던 중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는 화재 신고 후 2시간 40여 분 뒤인 26일 밤 11시쯤 전원 차단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비상전원장치 배터리의 전원 차단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정 자원에서 말씀하신 전원은 UPS 배터리 전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 전원은 서버와 그리고 우리 기자님 보시는 것처럼 이 전등 이런 상용 전원에 대한 전원을 꺼야 되거든요.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현장 작업자 7명을 조사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건지, 작업 도중 실수로 불이 시작된 건지는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7조 6천억 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 내년은 1.6%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 수입과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28조 원이 더 거쳤습니다.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직전 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원룸 거래에서 월세는 줄어들고 전세 보증금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워낙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미국 근로자들은 이직을, 또 기업은 채용과 해고를 망설이면서 고용시장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This year's word would be uncertainty, right? Right now, all of us are uncertain about the economy.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9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4.2로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가 125.4로 7포인트 하락하며 사업 여건에 대한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채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9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시장의 둔화세는 미국 노동부의 8월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직은 511만 건으로 7월보다 11만 건, 자발적 퇴사 건수는 309만 건으로 7만 건 줄어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고는 173만 건으로 7월보다 6만 건, 채용은 513만 건으로 11만 건 줄었는데 기업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과 해고를 미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The supply of workers, and at the same time, demand for workers has also come down quite sharply, and to the point where we see what I've called a curious balance. 결국 직장을 가진 미국인들은 해고 위험이 크지 않고 실업률은 여전히 4.3%로 낮지만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는 3일 미국의 9월 고용과 실업률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발표를 연기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제약사들이 미국 바깥의 다른 나라에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자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을 최혜국 대우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제약사가 미국 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이 약간 오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와도 유사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 사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면자가 다시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여전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자가 대상인데 연말까지 모두 갚는다면 신용사면 대상이 됩니다.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으로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빚을 모두 갚은 257만 7천 명은 바로 연체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아직 다 갚지 못한 112만 6천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아 연체 이력이 지워진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40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신용점수가 크게 올라 청년층 재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서민들도 이번 조치로 1금융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연체자가 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사면 조치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을 주거나 성실 차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번 연체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재발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체할 수 있는 분들 관리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용 질서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피해자들을 울리는 악질적인 전세 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년간 무려 2,900여 명이 검거됐는데요. 20대 임대인이 무일푼으로 빌라 25채를 매수하는 등 수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지 3년째. 여전히 범죄가 판을 치고 피해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소조차 안 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세대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1년간 국토부는 전세 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해 4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태도 가지각색입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주택 매매가와 보증금을 똑같이 맞춘 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벌여 소득 확인이 어려운 매수자 명의로 5개월 만에 21채를 사들였습니다. 소득도 불분명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20대 A씨는 1년 반 동안 전세를 끼는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등 25채를 사들였습니다. 배후엔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이 중개사는 집값을 부풀려 신고한 뒤 남는 돈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두 보증금을 떼먹으려는 악의적인 사기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전히 그 전세 사기 의심되는 건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그런 30대 이하 연소자가 또 개입되는 그런 사례나 컨설팅 업체가 개입돼서 전세 사기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경찰이 최근 1년간 검거한 전세 사기 사범은 2,913명에 달합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범 23명에게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거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제도를 안내하고 절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한항공이 통합법인 출범 뒤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며 그대로 대한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내용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했는데요. 공정위가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은 대한항공. 최근 수정된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고객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대한항공은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이 적용되고 사용 기한도 남아있는 기간을 보장합니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동맹체인 스타 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아시아나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석 구입 때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이 별도 관리를 원치 않으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탑승을 통해 받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1대 0.7 정도 비율로 가치를 인정받는 데 비하면 가치를 더 높게 산정했습니다.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은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아시아나의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회원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은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1대1로 보존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일리지 이용에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3조 5천억 정도의 마일리지가 미수금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승객이 원하는 일자, 노선에 얼마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가치성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보다 많은 사용처가 만들어져야겠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승인을 거쳐 내년 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정규리그 1위 확정이 미뤄졌습니다. LG가 두산에 패하고 한화가 롯데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한화의 역전 우승 가능성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0대0의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던 9회 말 한화가 원아웃 1루에 끝내기 찬스를 접습니다. 하주석이 힘껏 잡아당긴 안타성 타구가 1루수 글러브 안에 빨려들었고 병살로 이어지며 한화가 땅을 칩니다.
하지만 다시 연장 10회 노아웃 만루. 손아섭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리베라토 고친 높이 뜬 공이 안타로 이어지면서 한화가 1대0 극적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승리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던 LG는 선발 코러빈의 잭 로그까지 중간에 투입하며 최선을 다한 두산 마운드를 뚫지 못하고 3안타에 그쳤습니다. 두산이 4회 양석환의 투런 홈런에 박지훈과 케이브가 2타점씩을 책임지며 6대0 승리. 이로써 LG가 남은 NC전에서 패하고 한 경기 반이 뒤진 한화가 SSG, KT와의 잔여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두 팀은 1위 결정전까지 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NC는 KT를 9대4로 물리치고 7연승을 달리며 KT를 밀어내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3대3으로 맞선 5회 데이비스는 석점 홈런을 날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SG는 키움을 4대3으로 꺾고 3위를 확정하며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삼성은 기아를 5대0으로 물리치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디아즈는 시즌 50홈런을 터뜨렸고 은퇴를 선언한 오승환은 9회 마운드에 올라 절친한 후배인 최용우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감동적인 마지막 모습을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타격 빠져나가면서 중전안타. 초구를 받아친 타구는 멀리 갑니다. 이 타구를 중견수 신일 선수가 타구를 확인을 못했군요. 아, 이건 아닌데요. 지금 태거 플레이가 아니죠? 그렇죠. 태거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일 선수가 그냥 갔네요. 그냥 뛰었어요. 예. 이거는 그냥 보내드 플레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 김경원 선수 좀 어이없는 표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스타트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보내드 플레이 나온 겁니다. 아웃카드 2개가 모두 사라졌고 앞으로 많이 호구했던 롯데의 8회 초 박지성이 나오면서 10월의 첫 출근길, 짙은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 또 청주와 원주, 광주 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안개가 점차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6.8도, 청주 15.6도, 창원은 18.2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모레는 그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나 양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